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다정한 법률 파트너 오늘도 요원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도 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그 사람의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이 압류되고 공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매된 재산이 상속세 납부에 사용됐으니 이를 상속인 모두를 위해서 사용된 비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세금을 체납한 상속인 개인의 몫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볼 대법원 2013-3334 결정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판례입니다. 상속세의 연대 납부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공매된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5명의 자녀를 상속인으로 두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 여러 재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일부 재산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마쳤지만 나머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 등기와 주식 명의 개서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체납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그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주식 지분을 압류해서 공매했고 그 매각대금을 그 사람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미 공매돼 상속세로 사용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판단이 엇갈린 거예요. 원심은 공매된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재산도 공동상속인 전체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공매됐지만 상속세는 모두 함께 책임지는 세금이니까 그 손실도 상속인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금을 체납한 상속인의 지분이 공매됐더라도 이를 전체 상속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실제 분할 몫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는 과세관청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책임일 뿐이고 상속인들끼리는 다른 사람의 상속세까지 최종적으로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외부 관계와 내부 관계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상속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관계입니다. 반면 상속인들끼리 최종적으로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각 상속인들이 자신이 받았거나 그리고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자신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사람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됐다면 이를 상속인 전체를 위한 공통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상속세의 연대 납부 의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신이 받았거나 그리고 받은 상속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내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최종적으로 내 책임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단계에서는 연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세금 부담을 다시 구분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중 한 명의 체납 때문에 다른 형제의 재산으로 대신 세금을 냈다면 세금이 납부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떠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상속세를 대신 냈는지에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 구상이나 정산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매된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전에 해당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그 사람에게 기속되어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전체 세금이 아니라 그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해 지출한 상속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는 공매가 누구의 체납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누구의 지분이 사용됐는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전체 상속 비용으로 빼버리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다른 상속인들까지 체납한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함께 떠안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런 결과를 막은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 비용이나 상속재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처럼 공동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정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모두 공통의 상속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의 개인적인 세금이나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면 그 사람이 부담으로 봐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단순히 세금으로 사용됐다라는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부과된 세금인지, 어떤 재산이 사용됐는지, 또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종 부담 책임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비상장 주식도 상장 부분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바로 가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상속세 평가액과 실제 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급하게 공매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제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주식 수만 가지고 상속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경제적 손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비상장 주식이나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이 많은 상속에서는 세금 납부 계획이랑 재산 분할 계획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세금을 어떤 재원으로 납부할지, 공매나 강제처분 위험이 없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판례의 핵심은 상속세의 연대 납부 의무와 상속인들 사이의 최종 부담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세관청에는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상속인끼리 다른 사람의 세금까지 최종적으로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그 사람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됐다면 이를 전체 상속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누구의 세금에 누구의 재산이 사용됐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다시 켜는 곳 법무법인 유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